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김어준 TBS를 완전히 망쳐놓고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시쳇말로 빤스런이라고 하죠. 후다닥 뛰쳐나간 김어준이 지금 자체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었는데 그 회사 이름이 꽃입니다. 꽃. 이 꽃이 이번 그 보궐선거에서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정확도에 아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인데,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를 예측하면서 민주당 후보가 많이 앞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니 국민의힘 후보가 완전 압승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김어준이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 꽃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를 공표한다면서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민주당 김경지 후보에게 3.2% 정도 뒤처지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게 사전투표 첫날에 공표한 겁니다. 사전투표하는 첫날 아침에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이 공표한 것으로 밝혔어요. 즉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에게 3.2% 앞선다. 자, 그런데 실제 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3.2% 뒤진다던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22% 차이로 압승을 해버렸습니다. 압승. 선거 5일 전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실제 선거 결과와 순위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3.2% 뒤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22%가 앞선 압도적인 승리가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럼 5일 사이에 무슨 천지 대사건이 났습니까? 무려 25%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는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지난번 그 총선에서 있었던 부산입니다. 이것도 부산의 사하을 국민의힘 조경태 후보가 민주당 이재성 후보에게 이것도 사전투표 첫날 아침에 공표를 했어요. 7.9% 조경태가 이재성에게 뒤진다. 즉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꺾는다, 이긴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사전투표하는 첫날 아침에. 자, 그런데 5일이 지난 실제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국민의힘 조경태 후보의 13.2% 압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는 7.9% 뒤처진다고 했으니까 결론은 13.2% 압승이니까 합치면 거의 20%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5일 사이에 사전투표 첫날하고 실제 투표 본투표하고 5일 사이에 어떻게 여론이 20%나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뭐 천지 대사건 났습니까? 뭐 지진이 났습니까? 벼락이 떨어졌습니까? 전쟁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다. 이런 비판을 받아도 싸죠 이거는.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쭉 추적했던 기자들이 쓴 칼럼 같은 것도 보면요, 여론조사 꽃의 신뢰성을 믿을 수가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국민을 기반하고 국민을 주체가 아닌 관중석의 관중으로 만들어 온 것이 여론조사 장난질이다. 여론조사 꽃에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몇 % 이기는 결과를 선거 며칠 전에 냈다. 이건 여론조사 기관이 하고 여론조작 기관 아닙니까? 자, 김어준의 여론선동 뉴데일리 기사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 금정구 그 여론조사를 할 때 여기 상세 내용을 보면 금정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한 가상대결 조사. 이게 504명이면 너무 표본이 적은 거 아닌가요? 최소한 1000명은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여론조사 꽃은요, 2022년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기관인데
김어준이 자신의 그 유튜브 방송 있잖아요. 뭐 겸손은 힘들답니까? 거기에서 이런 멘트를 한 적이 있나 봐요. 대선 기간 여론조사로 유권자들을 가스라이팅했다. 그것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언론사와 정당, 기업 등 외부 의뢰를 일절 받지 않고 철저하게 독립된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의 여론조사, 그리고 지난 총선 때 부산 4구을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산 지역에 보면은 표심이 약간 서쪽으로 갈수록 민주당 표가 동쪽보다는 많게 나옵니다. 금정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도 높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수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일반적인 공감대가 있었는데 여론조사 꽃은 아니다. 몇 프로 차이로 지금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여론조사로 바람을 잡았죠. 근데 결국 실제 결과는 20% 차이가 나는 완전 압승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가는 결과가 나온 거죠. 조경태 후보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부산 사을도 민주당 표가 다른 지역구에 비해서는 제법 많은 곳입니다. 거기서 또 조경태 후보가 뒤진다고 했는데 실제로 10몇 % 앞서는 것으로 나온 거죠. 실제로 합쳐보니 여론조사 꽃에서 한 것과 합쳐보니 20%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건 여론조사 기관의 그 근본적인 신뢰성을 묻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죠. 자, 그런데 이 김어준이 TBS 라디오 뉴스공장을 진행할 때 이 편파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밝힌 거에 따르면 2016년부터 김어준이 2016년부터 한 6년 동안 그 서울교통방송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하면서 출연료만 24억 원 가량 받아 챙겨갔다는 거 아닙니까? 분석을 해보니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법정 제재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TBS에 대한 전체 법정 제재가 30건인데 그 중에 23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전북대 신방관 교수 강준만 교수 같은 사람은 김어준을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 정치를 타락시킨 정치 무당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음모론으로 정치를 선동하는, 음모론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선동하는, 정치 여론을 선동해내는 정치 무당이다, 이런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어준이 이런 신뢰성이 땅에 떨어진 여론조사 기관 꽃을 운영할 수 있느냐, 제대로 이 능력이 있는 것인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자, 김어준이 사실 24억 원의 출연료를 받아 챙겼던 서울교통방송 TBS도 망쳤다는 비판을 받는 마당에 이제 정치 무당지까지 해가지고 여론조사 시장도 황폐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 상당히 주의가 되고 주의가 요망되고 앞으로 이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는 정말 키메이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